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교 최초 네. 마석고 개교 최초 아닙니까? 네. 이게 의예과 합격 학생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자연계열 학생들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북대학교 의예과를 학생부 교과로 합격하게 된 김명식이라고 합니다. 자, 박수. 본인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죠. 기분 탓. 축하드립니다.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이네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면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이제 만족해서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이고, 의예과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의사가 아니라 저는 서울대를 가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1학년을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면 때문에 제 생기부가 그 1학년 때는 과학자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 교과를 쓰게 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 제가 처음에 과학자를 꿈꿨던 것도,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가 돼서 뭔가 내 이런 개인적인 삶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학자를 지망을 했던 건데,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이제 의사가 돼서도 충분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쯤 무렵에 이제 진로를 바꿔서 의사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이 합격을 위한 어떤 본인이 노력했던 과정을 좀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내신만을 보는 전형이다 보니까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수행평가를 잘 보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뿐만이 아니라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라고 해서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이상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우선 되는 건 내신이니까 항상 학교 시험을 최대한 잘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교과 수업 위주로 또 뭐 교과 수업 위주로 공부를 했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킬러 문제가 나올지 그런 거를 맨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보통 네. 그러면 내신하고 이제 수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내신 준비를 하는 기간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계속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때 가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방학 때나 언제나 그냥 꾸준히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내신이고 수능이고 가리지 않고 그냥 쭉 계속 공부를 했어요,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이랑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이 좀 나뉘지 않는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항상 공부를 즐기면서 했거든요. 아니, 조금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혹시? 저는 솔직히 수능 수학을 제가 좀 껄끄러워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수학이랑 그 생명 때문에 좀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를 맞췄고, 네. 그리고 국어도 맞췄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맞춘 거예요? 이제 저는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뭐 탐구는 생명과학하고 네, 화학 맞습니다. 화학에서 그게 본인만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뭐 따로 공부 시간을 두지 않고 이제 공부를 했다는 말은 계속 했다는 얘기 같아요. 또 이렇게 들었다 보면 계속 꾸준히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공부를 참 즐기면서 했다는 거는 어떤 친구들을 보기에 조금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신만의 뭐 노하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공부라는 게 이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어디인가는 그 쓸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미리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때, 그럴 때가 좀 즐기고 몰입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보건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우리는 많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3학년 졸업하는 입장에서 그 보건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 생활을 하면서 꼭 뭐 어떤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혹시 추천하는 활동 있으면 사실 추천하는 활동은 무조건 실험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꾸준히 열심히 1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해가지고 교과로 갔기 때문에 그 네. 실험 주제를 본인이 설정하고 그 네. 실험 과정을 쭉 우리가 3년간 한번 누계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얘기군요. 꼭 영어는 공부하세요. 진짜 영어만큼 그 성적이 잘 나오기 쉬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꾸준히 한다는 전제긴 하지만 그런 쉬운 과목도 없고, 그리고 그 학교 생활하면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자료를 찾아봐야 될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영어라던가 좀 다른 나라 말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런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럼 자기만의 그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던 뭘 공부를 했고 아니면 어떤 사이트를 우리가 찾아본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정석적으로 공부를 했죠. 되게 단어를 외우고 뭐 독해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엔 그렇게 늘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약간 유튜브 같은 경우에 되게 영어 영상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몰랐던 영어 단어도 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힐 수도 있고. 공부 방법이 그냥 일반적으로 학원 가서 그냥 문제 풀고 이런 거보다 좀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 영어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도구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대학 합격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의사 선생님이나 의과학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에 합격한 김건우라고 합니다. 와, 이름 어려워. 유전생물공학과. 멋있잖아. 공학이네요. 네네. 아. 그럼 언제부터 그걸 선택을 했는지 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리를 하다 보니 네. 유전생물공학은 약간 낯설기도 하거든. 제가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약간 곤충이나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산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도 사실 그 원래는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중에 진로를 들어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지만 취업이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 유전생명공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유전생명공학과에 가서 제가 보니까 그 유전자 조작이나 뭐 흔히 뭐 다들 아시는 GMO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가 관심 있는 거는 아까 곤충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이제는 식물 쪽에 좀 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육종 개발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GMO 관련 실험 이런 것도 진행을 했잖아요, 친구들이랑. 아, 네네. 어땠어요? 아, 그게 사실 되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2학년 말인가 따로 특강을 신청해가지고 GMO 추출 방법을 배우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 실험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또 따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거에는 GMO가 있을까 해서 그 방법을 이용해서 GMO 추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판별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제가 연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지금은 없겠지만 자소서 쓸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그게 같아요. 컸겠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친구들이랑 그 실험을 계속 쉬는 시간, 뭐 점심시간에 와서도 계속 실험이 돌리고 하는 거 보면 뭔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됐네요. 네. 일단 먼저 성적 같은 부분에서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되게 상승세였거든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 좀 성적이 엄청나게 하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제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크고 사실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잘 다시 다짐해서 뭐 학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상승 곡선을 보이면은 또 이게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3학년 때 좀 더 노력해서 그나마 좀 더 나은 대학을 가보자 해가지고 더 그렇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고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내신 떨어졌을 때 네네. 흔히 말로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이때 어떻게 좀 조절을 했나요? 그 멘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망했잖아요. 망한 거는 변함이 없는데 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멘탈이 상해서 공부를 더 안 하면 더 망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나중에 막기 위해서라도 그나마 저 더 나은 대학을 가고 싶으니까 그런 걸로 멘탈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다. 네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했던 GMO 실험처럼 그냥 저는 나중에 뭐 어딘가 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생명공학, 생명과학, 뭐 화학 그런 관련된 것들은 다 무조건 학교에서 뭐 공고문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얘기 네. 듣다 보니까. 학교 활동에 다들 충실했던 것 같아요 보면. 네. 혹시 그러면 이제 그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아. 뭐 꼭 동아리가 아니라 독서 또는 뭐 교과 시간에 나는 어떻게 좀 이제 공부를 한 것 같다. 아니면 시험을 대비하면서 나는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뒀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만큼은 제가 거의 몇 번 빼고 다 1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 수학은 그나마 자신이 있었거든요. 잘하네요. 근데 제가 1등을 근데 제가 머리가 똑똑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학원에서 하는 거를 더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또 추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시는 그런 유인물이나 그리고 교과서 그런 거는 진짜 가장 열심히 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눠주는 문제집들은 거의 한 2번씩은 더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중에 학원 선생님께나 뭐 학교 선생님께 문제집 추천을 받아서 또 따로 제가 그냥 풀었어요. 내신 같은 경우는 그냥 유형이 그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많이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습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그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걸 보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과정, 그 자습이 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 건우 학생 기억 그 하는 게 제가 뭐가 있냐면 네. 수업 시간에 그 mRNA 뭐 유전자 관련해서 네. 시키지 않았는데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은 아직 기억나는데. 네 저도 그때 다른 애들도 다 할 줄 알았는데 저만 하길래 약간 좀 당황했던. 그래서 기억이 있어요. 그 제가 과세특을 그날 적어놨어요. 까먹을까봐 혼자서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열심히 하는 게 저는 그때 좀 느껴지긴 했었어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그냥 열심히 해라인데 뭔가 좀 이러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그냥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놀고 있는 친구들의 물론 같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근데 또 너무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되게 막 2학년 때 좀 되게 무지해서 막 새벽 5시까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시험 기간 동안 막 3주 동안 새벽 5시에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근데 지금에서야 드는 생각인데 너무 나중에 그 효율이 안 좋더라고요. 되게 확실히 그냥 잠을 많이 자고 그 딱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게 맞지.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은 내일 일어나서 수업 시간에 또 자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효율적으로 공부해라. 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집중력 있게. 집중력 있게. 우리 경희대 유전생물학과 합격한 김건우 학생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줘서 후배들한테 참 좋은 길을 보여준 것 같아서 고생 많았고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우리 생명공학자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마석고등학교 3학년 박태현이고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와. 정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진짜 어릴 때부터 자동차만 좋아했어요. 아. 너무 아니 옛날 말이 어릴 때부터 아니, 그게 진짜 이거 면접 보는 면접용인데 이거. 쌤 애들 어떤 거 좋아해요 지금? 저요? 네. 다양한 거 좋아하는데요. 그죠? 전 근데 진짜 자동차밖에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나중에 진로는 자동차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학과 같은 데도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과는 다 자동차과를 썼어요? 자동차공학과랑 자동차공학과 없는 학교에서는 기계공학과를 썼어요. 아 그러면 기계공학과도 자동차공학과랑 또 이제 연계가 되는 과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학생들이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딱 학업 성적으로만 보면 많은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그 학업 성적이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그 지필고사가 아니라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 뭐 진로 소그룹 그런 데에서 무조건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걸 티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2학년 때 했던 직접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지금 과학실에 있죠. 네. 그 타봤거든. 안 가 나는 무거워서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광수쌤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때 가더라고. 광수쌤 탄 이후로 고장 났어요. 아 이게 안 되겠네. 이제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좋았던 거야. 이게 전기차를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중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건데 이 얘기가 너한테서 나와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줄까요? 만들었던 과정이요? 네. 일단 그때 진로 소그룹 활동이었고요.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여기 담당 쌤이셨던 광우 쌤한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같은 조원이었던 친구들이랑 함께 직접 만들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만들었던데 보니까. 맞아요. 그때가 그 수능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수능 일주일 전에는 학교에 못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 집이 딱 학교 바로 옆인데 네. 저희 집 뒷마당에서 음. 한 저녁 7시 그 정도까지 계속 만들고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 딱 탔잖아요. 네. 타고 움직이는 순간 아, 이 뿌듯함은 그 기억이 아직 나요? 그죠.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럼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활동이 왜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이런 자동차 공학과나 아니면 기계공학과에서도 주로 보면 이 자작차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나중에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이론을 경험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박태환 학생을 이제 계속 물리를 가르치면서 지도를 했는데 네. 가장 이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자동차를 배운다, 물리를 배운다는 게 교과서적으로 끝나는 상황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꼭 그걸 행동으로 실천을 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합격의 요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즐기니까 이런 열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어떤 꿈을 저는 이뤘다고 좀 보거든요. 1차적으로는 학교를 진학했으니까. 그러니까 후배들도 마찬가지로 이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딱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한우물을 팔아. 이걸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도 친구들이랑 학교 생활을 하면서 1학년 때부터 쭉 봤지만 그 계속 꿈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특히 자소서나 아니면 생기부에서 드러나가지고 그 학교에서 평가하는 게 전공 적합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가할 때 안 좋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예비 1학년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와서 이런 고등학교에 와서 동아리나 아니면은 이런 수행평가 이런 활동들을 그 자기 진로에 맞게 준비해서 나중에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성적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이런 다른 활동들이나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연 학생을 이제 면접 지도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 만약에 내가 자동차 공학과 교수라면 아무래도 그 이제 배우는 과정이나 실습하는 과정을 정말 즐길 수 있고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진 아이를 뽑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학생이 태연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자동차 엔지니어에 대한 그 꿈을 대학에 가서 더 넓게 더 높이 펼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배들 3학년 선배들의 어떤 합격 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보통 이제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 충실했다. 그리고 뭐 다른 방법이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성실하게 자기를 한 게 다 이제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로도 일찍 선택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선배들의 어떤 멘토 역할을 좀 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1, 2학년 학생들도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들의 꿈을 이뤄가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석해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